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그런 건 없고 뭐 중국 갔다 오신 이야기 듣고 열심히 잘 하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말하자면 정말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요즘 당내에서는 오늘 참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. 후 전 차장, 네.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봉하마을을 찾은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말이 아주 많았죠. 그렇습니다.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죠.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. 또 이제 원조 친노의 어떤 뭐 당연한 이 참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요. 실제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꼭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. 이 현충원에서 역대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현충원에 없는 유일한 그 전직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. 노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이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비대위 전체가 가려고 그러다가 그런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규모를 좀 줄인 거라면서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원래는 이제 비대위원들이 보통 현충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비대위원이 전체 다 그렇죠. 가서 이 순국 선열들에게 이제 이렇게 새롭게 당을 맡게 됐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이번 그 봉하행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.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, 이 사무총장 이 세 사람만 이 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. 아니 이게 이 봉하마을에 자유한국당, 그러니까 전신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면은 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방문한 거는 처음인가요? 아닙니다. 지난 2015년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네네. 한번 참배를 하신 적 있죠. 저는 뭐 잘 가셨다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참배를 두고 이거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예를 들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현충원에 있는 이승만,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? 네.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걸 두고 뭐 이것이 뭐 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 역사지 않습니까? 즉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 공간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참배를 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의 도리라고 보거든요. 저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논쟁을 삼다든지 또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안 하고 이런 모습 좀 보여주지 말고 이런 모습에서만큼은 좀 정치권이 이번에는 좀 뭔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. 오히려 통합의 의미지 좌클릭은 아니다.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구장욱 차장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나요?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네. 상당수는 무너진 보수를 새롭게 세우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지금 내 편을 가른다라면 네. 저쪽 편과 우리 편을 함께 할 수 없다.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이 무너진 보수를 계속 붙잡고 있겠다. 네.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네.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아와 피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재정립하겠다. 이런 출발선이라고 본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또 주말 동안 홍준표 전 대표의 SNS 글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. 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쓴 글. 자,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 홍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.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바로 네. 앞에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자기 캐릭터 말하자면 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보수정당이고 진보정당인 간에 정치인은 저는 말은 아름답게 해야 된다. 말을 상당히 아끼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지만 지금 지금 잠시 떠나 있는 홍 전 대표의 말 때문에 당을 혁신해야 되는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. 그 말 때문에. 그렇죠? 그렇죠. 사실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지금 뭔가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역할을 맡은 건데
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말이란 말을 최근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노회찬 의원의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추모하고 있는 분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전혀 다른 시각, 그러니까 뭐 각각에서 홍 전 대표의 발언에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그분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노 의원의 지나간 갈 길,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그거를 저렇게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우회적으로지만 정치인이 언어는 말은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게 누구겠습니까? 홍 전 대표님 막말 이제 좀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네. 얘기를 한 거죠. 사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SNS 정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? 홍준표 전 대표가 직접 얘기했죠. 그렇죠.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? 근데 계속 하자마자 하고 있네요. 계속 지금 SNS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. 일단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한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한 정치인의 죽음입니다. 같은 또 의정 활동을 했던 정치인의 죽음이에요. 자, 그렇다면 그 죽음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죽음을 놓고 뒤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네.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. 사실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어떤 분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다 추모하고 그분에 대해서 앞길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치의 예의 자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홍 전 대표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. 물론 뭐 이런저런 따질 수 있죠. 그렇지만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고 했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 홍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좀 예의를 지키는 게 정치권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먼저 애도를 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 글의 내용을 보면 비판만 있다. 이 부분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일단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. 네, 얕은 강은 흘러가면 냇가는 소리가 좀 요란하죠. 요란하게 나죠.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건 미국으로 가면서 국민들에게 당분간 SNS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저는 조금 더 어떤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인들은 말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된다. 거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 내용 자체가 좋다고 해도 말을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 전 대표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말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뭐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시겠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얘기를 꼭 해야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말이었었고요. 네. 또 말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노회찬 전 의원의 어떤 이제 그 추모 열기가 한참일 때 네.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일까? 뭐 이런 의구심을 좀 낳게 하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 최근 고 노회찬 의원의 이 사망 이후에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. 12.5%면 거의 자유한국당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요? 네, 뭐 의석이 5석밖에 없는 정의당의 지지도가 12%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고 사실은 뭐 다른 당과 비교해서도 이제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아마 최근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추모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후원금이나 당원 입당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상승을 한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어떤 개혁에 대한 좀 실망하는 겠죠. 여기서 어떤 정의당을 옮겨간 층도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탄력 있게 받쳐줄 수 있냐는 것이죠. 그만큼 정의당의 일단 의석 수도 적고 또 인물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파워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